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합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하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주제 알아보기에 앞서 코로나19 속보 소식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454명을 기록했습니다. 12일째 1,000명이 넘는 수치입니다. 네, 백신 1차 접종률은 31.4%이고 접종 완료 비율은 12.8%입니다. 지난 3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있었던 민노총 집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회 참석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저희가 알아보기로 한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야 우선 주요 대선 후보의 지지율부터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론조사라는 게 개개 수치보다도 어떤 추이가 중요하다 이런 게 그 전문가들이 말을 하는 건데 또 이 추이 분석의 전문가 우리 장혜찬 평론가께서 한번 이 주요 후보들의 이 여론조사 추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봤을 때 6월 4주, 이제 6월 말부터 7월 2주차까지는 여권의 시간이었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범야권에서 내내 1위를 달리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한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보합세라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의 약진이 눈에 들어오긴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민주당 대선 경선의 컨벤션 효과를 배제할 수 없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6월 말부터 7월 2주차까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국민들이 이 정부 여당에게 좀 민심을 몰아주는 그런 효과가 재현된 것 같습니다. 지난 4.15 총선 직전에도 코로나 위기가 심각해지면 오히려 국민이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하는 그러한 지표들이 나타났었는데 이번에도 여러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그 상승 효과의 낙수 효과를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이른바 민주당 후보들이 받아서 누리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이 민주당 후보들 지지율이 높아지는 만큼 당연히 야권 후보 지지율은 빠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한 4% 정도 빠진 건 네. 어떻게 보면 이 시국에서 선방을 해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 코로나 위기가 만약 2주 정도에서 거리두기 4단계로 마무리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지금 결집한 여권의 어떤 민심이 다시 또 흩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나 코로나 위기 대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서로 상호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조금씩 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사진이 최근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필 원팀이라는 그런 사진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다 군필 후보자들만 모인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군필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에 관해서 김두관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를 했더라고요. 이재명 지사한테. 저는 빼달라. 미필 소리가 더 낫다라고 하면서 비열한 마타도어다. 동참하고 싶지 않다. 장애를 가지고 비하받아서는 안 된다. 멈춰달라.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교수님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김두관 후보가 사실상 굉장히 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군필은 어떻게 하든 모든 이렇게 한국 남자들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단일팀으로 해가지고 간 사람들, 안 간 사람들 이렇게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의 사람은 다 가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6명이잖아요, 후보가. 그런데 이제 추미애 후보가 여성이기 때문에 안 갔을 건 분명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빠진 사람이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미필을 의도적으로 좀 강조하기 위해서 4명만 이렇게 모은 거 아니냐. 저는 이거는 민주당 후보들 중에 한 분이 만들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표현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그거를 기피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해서 안 간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이제 소년공 때문에 공작 기계에 이제 팔이 다쳐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못 간 건데 그것을 이제 미필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하나의 사진인 것이고 그때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을 감안한다면 만약에 장애가 없었으면 저는 100% 아니 한 300% 군대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하나의 원팀이라고 저렇게 얘기해 놓고서 네. 이 다른 어떻게 보면 분열적인 어떤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김두관 후보뿐 아닙니다. 정세균 후보, 박용진 후보 모두 비열한 마타도다, 나를 빼달라 이렇게 하면서 이 논란에서는 좀 비껴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팔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아까 보신 것처럼 본인의 SNS 글에 나를 빼달라 마타도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호소할 것이 없었는데 김두관 후보님 감사합니다. 동생의 장애를 놀리는 동네 아이들을 큰형님이 말려주셔서 아주 뭐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제 본인의 이재명 후보의 이제 팔 사진입니다. 자, 뭐 원팀 아닌 원팀 같은 원팀 아닌 듯 원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마음은 푸근해졌지만 작심 공격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작심 공격이냐? 본인을 따라오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작심 공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태세 전환이 더 문제다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5.18 학살을 옹호하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박정희 찬양하던 분도 계시잖아요. 이낙연 대표가 전두환 내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물어보는 순간 뭐 표정에서 읽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 보시기에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이렇게 공격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 뭐 원팀 정신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검증일지 네거티브일지 이 사이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는 모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낙연 후보가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뭐,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면 뭐하러 비판을 합니까? 검증이라면 이름을 걸고 떳떳이 해야죠. 그리고 저도 이낙연 후보도, 이게 이낙연 후보가 그 포스터와 관련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포스터랑 관련돼서 이낙연,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사진이 있었는데, 이 중에 딴 사람들은 이거 부적절하다고 얘기했는데 이낙연 후보 쪽에선 특별히 발언이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또 추측일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좀 전제를 하고 갈 수 있고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포스터가 두 종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건 아시죠? 하나는 또 거기 밑에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누구 슬로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추측이 되겠죠. 그리고 이낙연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입장을 정세균, 김두관, 박용진 후보처럼 밝혀야죠. 이 부적절하다. 이 군필 원팀이 웬 말이냐? 그러면 추미애는 원팀이 안 되냐? 그리고 그 이재명 원팀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전남지사 시절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중책을 맡았다 그만둔 것도 비판하고 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기자를 하신 거죠, 그죠? 네. 이낙연 후보가 여기 기자를 하셨네요. 그죠? 여기 기자를 하셨는데, 뭐, 동아일보 기자를 했습니다. 네. 정상회담을 한 거랑 관련해서 뭐 찬양을 했다. 내지는 또 뭐, 이제 그 당시에 권익현 그 정치인이 거기 전두환 대통령 그 출생지에 가서 한 얘기를 갖고 그거를 따옴표를 써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 자체가 이제 찬양한 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해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낙연 후보 측의 대변인들은 반박을 하죠. 기사를 쓴 거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다.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로 비판할 게 있으면 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름을 내걸고 누구 후보의 이런 점이 부적절하다라고 명쾌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더욱더 이 부분이 정정당당한 검증이라고 생각되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비난하고 감정 싸움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면서 국민들한테 정치 혐오 내지는 피로도가 쌓일 것 같습니다. 네,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이 사이에서 줄타기 할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자, 공식적으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누가 이것이 문제인 것 같으니 알아보라 이렇게 검증 요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예전에는 사이다였는데 다시 부자 몸조심 모드로 돌아가는 듯 하더니 돌아온 사이다가 됐다라고 합니다. 관련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적자는 이광재 후보님과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적통을 잇는 주인공이자 야당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낙연. 적통에 막 성고래 이런 존재보다는 저렇게 너는 적통 아니야, 우리는 성골 아니야.
넌 아웃사이더야. 뭐 이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제 입으로 적통이라는 용어를 써본 적은 없습니다. 누가 적통이고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가리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네, 최근에 불거진 민주당의 적통 논란에 대한 새 후보의 발언을 저희가 모아서 들어봤는데, 보셨을 것 같아요. 쭉 이 지사의 최근에 돌아온 사이다. 이제 경선 전략을 조금은 수정했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던데, 이런 전략 수정 어떻게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은 전략을 잘못 잡았었기 때문에 1차 예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많은 곤혹을 치렀었죠. 네. 국민들이 이재명 지사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그 시원시원함인데 반대로 약점이라 지적받았던 안정감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다가 네. 약점 보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잃고 네. 무색무취해졌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지금 이 친문이라고 하는 어떤 이 주류 세력에서 결코 호락호락하게 이재명 지사를 대권 가도로 보내주지 않겠다는 강렬한 그 저항, 강렬한 의지를 아마 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수정되니까 방금 나온 방송 화면도 그렇고 여러 인터뷰에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이재명의 모습이 바로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경선에서는 일정 부분 저는 플러스 효과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는 아니지만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여러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이재명 지사 비판 메시지나 비판 포스터 등이 오히려 이재명 지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아까 군필 미필했던 것도 네. 인터넷상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개인 지지자가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너무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추측이죠. 네. 이런 식으로 특정 후보를 좀 선이 넘게 지나치게 때리면 오히려 맞는 후보 입장에서는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지금 어쨌든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여론조사상의 2등 후보 아니겠습니까? 좀 정교한 전략을 가지고 캠프가 외곽 조직이나 지지자를 일일이 다 통제할 수는 없지만 기조를 딱 잡아서 우리는 선을 넘지 않겠다고 밝히면 그 외곽 조직이나 지지자들도 자연스럽게 그 캠프의 기조에 순응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좀 섬세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재명 때리기가 오히려 이재명에게 득이 되는 그런 현상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원팀 관련된 이런 사진이라던가 이런 논란이 됐던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던 이런 자료들이 어느 특정 캠프에서 나왔다더라. 이런 얘기 소문은 있지만 아직 밝혀진 것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런 적통 논란 계속 일고 있으니 정세균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건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아니, 적통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혈통이야? 소매 걷고 혈액 검사하자고 버럭하실까봐 긴장이 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가치와 정신 부인하자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는 적통론을 두면서 선두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어떤 대응하는 연대전선을 짠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적통론은 절대 연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딱 적자. 그러니까 한 명을 사실 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세자죠. 태자를 가르는 내가 태자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순수한 혈통이다. 순혈주의를 네. 사실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연대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무한 경쟁입니다. 네. 무한 경쟁이군요. 내가 유일한 이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그러면 적절하느냐. 이런 적통론이 그러면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감대를 갖느냐. 이 선거 과정 속에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거 되게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걸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거기서 동의를 해줘야만 그게 힘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분한테만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거는 당내 경선에서는 뭔가 이제 지지자들한테 주목을 끌고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저변에 걸쳐서 본인의 어떤 지지 세력을 확고히 굳히는 데에는 오히려 적통, 즉 민주당 사람들만 나 같이 가겠다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확장의 논리를 가져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배려하고 안고 같이 가고 이런 정신을 내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나는 순혈이고 나는 예컨대 육두품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굉장히 차별적이잖아요. 차별적인 것이 보편적 가치를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제기한 분들이 오히려 손해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통론 순혈주의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도 있어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에게 안 좋은 결과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연대
이름도 다양합니다. 뭐 반 이재명 연대, 뭐 반 바지 연대, 뭐 반낙 연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최근에는 이제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서 반낙 연대라는 것이 좀 자주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은 사실 캠프가 참 빨리 꾸려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가 있었고, 뭐 한때는 사실 뭐 여론조사 지지율도 1등을 상당히 하고 하면서 이제 기업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막 상당히 기대를 표명하면서 관심이 많았죠, 국민들이. 그래서 캠프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 있었고 빨리 꾸려졌기 때문에 캠프의 피로도가 좀 누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되게 고무가 되더라고요.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제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추세니까 고무가 되면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주장하기는 네. 여성 지지율은 역전을 했다, 1등을. 그리고 호남 지지율이 역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낙연 후보가 과거에도 그렇게 우세를 점한 적이 있으니까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견제론이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선까지 갈 수도 있고 뭐 결선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는 2등 싸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추세를 꺾기 위한 싸움일 수도 있고 이런 경쟁이 치열한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정세균 전 총리 이런 분들도 이제 이런데 워낙 점잖은 분이라고 했지만 정세균 후보도 좀 전에도 발언하신 거 보면 적통 얘기하는데 웬 혈통 소매 걷자고 하는 줄 알았다 뭐 이러는데 소매 걷자고 얘기하니까 막 버럭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바지 생각도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막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또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가족하고 측근의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옵티머스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저희가 뭐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이 이제 본선 경쟁에서 이제 본 경선 과정에서 모든 게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내 경선이 더 무섭다는 말이 뭐 어느 진영이든 이게 또 한 번 확인되는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이 뜨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문재인 대통령과 친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장해찬 평론가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저희가 지지율 띄워보겠습니다. 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잘하고 있다 38, 잘 못하고 있다 52.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기 말인데 이 정도의 지지율 나온 것 뭐 상당히 저도 못 본 것 같은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되고 있으니 아무래도 여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밀하게 지내는 이런 모습이 뭐 실현될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잘 나오고 있는 게 맞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위기 상황에서 집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 통치 스타일 자체가 논란이 있는 주제에 발을 잘 안 담그십니다. 최근에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 할 것이냐 80% 할 것이냐도 홍남기 부총리와 이 여당 주자들이 싸우고 있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우리가 궁금해도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 계속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지사까지도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오히려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준용 씨,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좋아한다, 내 스타일이다. 또 지난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몰아붙인 점 반성하고 있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역시나 1차 예비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사이의 지지율의 격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친문 당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선 경쟁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아무리 잘 나와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것도 다른 부분이거든요. 다른가요? 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급으로 높았습니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됐죠. 네. 그런 이 사람에 대한 지지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다르고 그래서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냐 교체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여론은 또 분명히 다르게 날아오는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들에게 러브콜을 일찍 보내는 게 본선에서의 이 외연 확장을 조금 꺾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은 아닐까. 아마 이 지사 입장에서도 이 대선 경선뿐만이 아니라 본선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나 친문과의 관계 설정을 미묘하게 잘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어느 선으로 유지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분명히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경선 연기 얘기가 다시 나왔고요.
연기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측이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다시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했다라고는 해요. 내일 뭐 최고위에서 논의가 좀 되고 최종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런데 이 일정이 뭐 일주일 연기냐, 뭐 3주 연기냐 이런 거 가지고도 좀 신경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국정감사 전에는 좀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 국정감사 연기를 전에요. 하더라도.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워낙 어렵죠. 우리가 지금 4단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4차 대유행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선 일정을 그냥 계속 밀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긍정적인데 네. 네. 오히려 이낙연 후보가 측에서는 지금 TV 토론이 한 2차례 취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취소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탄력을 받았거든요. 추격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탄력 탔을 때 계속해서 이제 밀고 나가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약간의 유불리성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국민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경선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이걸 어떻게 안정화시키고 잠재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연기는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뭐 일정도 발언도 신경전도 점점 거칠어지는 민주당 경선 분석해봤습니다.